이 이야기는 길고양이의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썰은 서울의 한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됩니다. 아파트 단지 중앙에는 오래된 놀이터가 있었고 그 주변에는 몇 마리의 길고양이들이 자주 출몰했습니다. 이 길고양이들은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먹이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고양이의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고양이는 다른 고양이들과 달리 사람을 보면 경계를 늦추고 다가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한쪽 눈이 마치 사람의 눈동자처럼 선명한 파란색이어서 파란 눈이라고 불렸습니다. 주인공은 이 아파트에 새로 이사 온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학교 과제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놀이터 근처에서 울음을 섞은 낮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길고양이 파란 눈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파란 눈은 곧장 그를 쳐다보았고 한참 동안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고양이의 사랑스러운 눈빛에 이끌려 그는 가방에서 우유를 꺼내주었습니다. 그 순간 파란 눈은 그에게 다가와 한 번 더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단지 이내에 풍기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는 파란 눈이 자신의 손에 머리를 비비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생은 점점 더 자주 파란 눈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언제나 밤늦게 귀가할 때만 그 고양이를 만나게 되더군요. 그런데 파란 눈을 만날 때마다 기묘한 꿈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낡은 아파트 복도에서 길을 잃고 헤매곤 했는데 복도 끝엔 언제나 파란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이 꿈에 대한 불안을 친구에게 털어놓았고 친구는 농담 삼아 그 고양이가 널 유혹하는 걸지도 모른다 고 했습니다.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 이야기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알았는지 그날 밤 파란 눈은 더욱 그를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그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그 고양이의 눈이 왠지 사람의 눈처럼 느껴졌을 때였습니다. 파란 눈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이 더 이상 익숙한 곳이 아닌 듯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이런 기묘한 상태로 지내던 어느 날 아파트 단지에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래전 이곳에 거주했던 한 주민이 놀이터 근처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타살 의혹을 두고 조사를 진행했지만 단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현장에는 그저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 주변에 수북이 쌓인 고양이 발자국들 뿐이었습니다. 그 사건 후로 파란 눈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고 그 대학생도 그 후로 기묘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을 관찰하는 누군가의 눈길을 종종 느꼈고 그것이 파란 눈의 잔상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썰이 주는 마지막 교훈은 때때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곤 하는 이방적인 존재들이 단순한 만남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의 곁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은 많은 사람들이 밤길을 조심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낮으나 그 상상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한겨울 밤 이야깃거리로 충분한 소재가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되고 조금은 낡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은 오랫동안 빈집으로 남아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집에 대해 여러 소문을 퍼뜨리곤 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소문은 이 집이 귀신 들린 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서울에서 젊은 부부가 이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꿈꾸며 이 집을 구입했습니다. 집은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고 부부는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웃들은 그 집과 관련된 소문을 속삭였지만 부부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사 첫날 밤 부부는 침대에서 잠을 청했지만 이상하게도 밤새도록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집안 곳곳에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마치 누군가 집안을 배회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창문에 비치는 이상한 그림자를 봤습니다. 놀란 아내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그저 피곤해서 그런 착각을 한 것이라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는 집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문이 스스로 열렸다 닫혔다 하기도 하고 누군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가 나곤 했습니다. 한밤중에 거실에 TV가 켜져 끝없는 흰 소음만 나오고 갑자기 집안의 전등이 깜빡거리기도 했습니다. 끔찍한 냄새가 방 안에 떠돌기도 했어요. 심지어 집안 여기저기에서 낡은 사진들이 나타났는데 사진 속 사람들은 마치 부부를 노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일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부부는 마을의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뭔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몇십 년 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집에 살던 가족이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후 그 누구도 그들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건 이후 집이 귀신 들린 집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부부는 공포에 질려 할머니에게 해결책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적을 가져와 집안 곳곳에 붙이고 매일 밤 주어진 의식을 행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비록 미신이라 생각했지만 부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부적을 붙인 이후로 한동안 집은 평온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잠잠해진 것도 잠시 몇 주가 지나지 않아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남편이 놀라 달려갔을 때 그녀는 침대 옆에 서 있는 어두운 형체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형체는 말없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부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짐을 싸서 급하게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몇 달 후 부부는 결국 그 집을 마을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조용히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집은 여전히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때때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집의 창문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집은 아직도 그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각기 다른 버전으로 전해지기 시작했고 그 누구도 그 집 주변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경계심을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마을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누가 그 집의 창문 뒤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설 중 하나는 흔히 기숙사 괴담으로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학교의 오래된 기숙사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대학교에 새로 입학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교 기숙사에 배정받아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죠. 기숙사는 꽤 오래된 건물로 많은 이야기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그 기숙사에 살았던 한 여학생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그 여학생은 아무 이유 없이 방 안에서 사라졌고 그 사건 이후로 그 방에서는 매일 밤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학생은 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듣고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숙사 생활이 시작되고 밤이 되자 자신이 소문난 그 방에 배정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몹시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들락말락할 때 갑자기 창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 창문을 긁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창문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창문 커튼을 살짝 젖힌 순간 그녀는 창문에 비친 한 여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얼굴은 흰 얼굴에 흐트러진 머리를 하고 있었고 눈은 마치 무언가 간절히 말하고 싶은 듯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급히 등을 돌리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잠이 들려고 노력했지만 그날 밤은 너무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되고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룸메이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룸메이트는 놀라긴 했지만 자기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룸메이트는 그동안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느낌이 들곤 했지만 매번 그냥 기분 탓이라고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매일 밤 창문을 닫고 커튼을 단단히 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가끔씩 방 안에 불이 꺼지기도 했고 방문이 혼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두 학생은 겁에 질려 학교 측에 방 교체를 요청했지만 다른 방은 모두 만실이라는 이유로 그 방을 계속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그 방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의 자료를 조사하기로 결심합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예전 신문 기사와 자료를 찾아본 결과 그 방에서 실종된 여학생은 사실 그 방에서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 방에서는 매년 동일한 날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방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짐을 챙기는 그날 밤에도 여전히 창문에서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고 그것이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고 그 이후로 그 방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그 이후로도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새로운 방에서도 가끔씩 등골이 오싹한 기운을 느낀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대학교 신입생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공포와 불안감을 자아내는 기숙사 괴담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